서울 종로구의 한 전통시장. 이른 아침부터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골목골목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 시장 한편에서는 무료 급식소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긴 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도연, 38살. 한때는 직원 50명을 거느린 중소기업의 사장이었지만 이제는 남루한 작업복 차림으로 급식줄에 서 있습니다. 6개월 전 사업이 망하면서 집도 가족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분. 급식소 자원봉사자의 목소리에 도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그의 앞에 선 젊은 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지연, 29살. 대기업 회장의 딸로 태어나 부족한 것 없이 자란 그녀였지만 의외로 소탈한 차림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드세요. 지연이 건넨 국물이 담긴 그릇을 받으며 도연은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 도연의 눈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절망에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 그리고 깊은 상처 뒤에 숨겨진 따뜻함을요.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이 근처에 사세요? 지연의 질문에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노숙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임시로 머물 곳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일자리도 찾고 계신가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는 매일 여러 건설 현장과 공장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고 있었지만 나이와 경력이 애매해 번번이 거절당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건설 쪽 일 경험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곳이 하나 있는데. 지연의 말에 도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거절을 당해온 터라 이런 제안 자체가 반가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연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지연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평소 아버지의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도연처럼 진정성 있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내일 오전 8시에 여기서 만나요. 제가 현장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었지만 운명의 실이 그들을 이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연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들입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죠. 그런 제게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지연이라는 분이었는데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급식소에서 그녀를 만난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녀의 미소 속에는 진정한 온기가 있었어요. 부잣집 딸이라고 해서 거만하거나 차가운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일자리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그 한마디가 제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십 번의 거절을 당하며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지연님의 제안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어요. 그날 밤 공원 벤치에 누워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과연 내가 그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약속한 시간에 맞춰 시장 앞에 나갔더니 지연님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녀와 남루한 제 모습이 너무 대조적이어서 괜히 위축되었어요. 늦지 않으셨네요. 가볼까요? 그녀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동안 지연님은 현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거기 현장 소장님이 제 아버지와 오래 알고 지낸 분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건설 현장에 도착하자 현장 소장이 나와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김 소장님이라고 불리는 그분은 50대 중반의 인자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지연 양이 소개해준 분이시군요. 요즘 일손이 정말 부족해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잘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현장 일을 하지 않았는지 실감이 났어요.
예전에 사업할 때는 현장을 관리하는 입장이었지, 직접 몸을 쓰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철근을 나르는 일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파도 그만둘 생각은 없었어요. 지연님의 신뢰를 저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도연 씨, 괜찮으세요? 좀 쉬시는 게 어때요? 점심시간에 지연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제 손바닥에 생긴 물집을 보고 있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온몸이 쑤셨지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이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다른 동료들도 제 성실함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복잡한 설계도를 빠르게 이해하고 효율적인 작업 방법을 제안하는 제 모습에 모두가 놀랐어요. 도연 씨는 정말 다르네요. 이전에 뭘 하셨던 분인지 궁금해요. 김 소장님의 말에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을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의 제 모습이 진짜니까요. 지연님도 매일 현장에 들러 저희 작업 상황을 확인해 주었어요. 그녀가 올 때마다 현장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제게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었죠.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보기 좋아요. 그녀의 격려 한마디가 제게는 어떤 보너스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현장 일을 하면서 저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길에 한강변을 걸으며 문득 왼손 약지에 끼고 있던 금반지를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이 반지는 제가 결혼할 때 아내 미경과 함께 맞춘 것이었어요. 평생 함께하자는 약속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지연님과 함께 걷던 중이었는데 저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반지를 빼기 시작했어요. 도연 씨, 뭘 하시는 거예요? 지연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어보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반지를 한강물을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작은 물보라와 함께 반지가 강물 속으로 사라지는 걸 보며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 들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소중한 것 같아 보였는데. 지연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랑이 거짓이라면 금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순간 지연님의 표정이 복잡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아마 제 과거에 대해 궁금해졌을 거예요. 제가 결혼했었다는 얘기는 안 했죠? 15년간 함께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서로 사랑한다고 했었는데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거든요. 사업이 망하자마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빚에 쫓기게 되니까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이들까지. 목이 메어 말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였는데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현실이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힘드셨겠어요. 지연님의 따뜻한 위로에 제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판단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죠. 그래서 이 반지를 계속 끼고 있었어요. 미련 때문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끝내고 싶어요.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한강의 야경이 반짝이는 걸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과거에 대해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지연님 옆에 있으니까 그런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새로 시작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도연 씨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격려가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믿음의 말이었거든요. 현장 일을 시작한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 후 지연님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경이라는 이름이었거든요. 여보세요? 도연 씨? 만날 시간 있나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전 아내 미경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이 갔지만 피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지금 바쁘시면 먼저 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지연님이 제 표정을 읽고 먼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함께 가주실 수 있나요? 힘이 될 것 같아요. 근처 카페에서 미경을 만났습니다. 예전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은 그녀 옆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이혼 서류예요.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미경이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감정 하나 섞이지 않은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가장 걱정하던 부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 준호와 5살인 딸 수빈이가 제일 걱정되었거든요. 아이들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갈 거예요. 도연 씨 현재 상황으로는 아이들을 키울 수 없잖아요. 미경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지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노동자의 자식으로 살게 할 순 없어요. 그리고 집도 제가 가져갈 거예요.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죠? 옆에 앉은 변호사가 거들며 서류를 설명했습니다. 사실 그 집은 제가 사업으로 번 돈으로 산 것이었지만 세금 문제로 미경 명의로 해놓았던 거였어요. 아이들은 언제 볼 수 있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제가 허락할 때만요. 미경의 대답에 제 심장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아이들을 키울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묵묵히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 두 아이의 아버지라는 정체성, 그 모든 것이 몇 장의 서류로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서로에게 좋지 않으니까. 미경이 서류를 챙기며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어요. 지연님은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다 보였을 텐데 한마디의 위로도 건네지 않고 그저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어요. 집에 데려다 드릴까요? 카페를 나오며 지연님이 물어보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날 밤 공원에서 술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보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느낌도 들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혼 서류에 서명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현장에서의 제 평가는 계속 좋아지고 있었어요. 김 소장님도 제 일처리에 만족해 하셨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지연님이 현장에 와서 저를 따로 불렀어요. 도연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녀의 진지한 표정에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일단 따라 나섰습니다.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야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도연 씨에 대해 알아보다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제 과거를 다 알게 된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어요. 테크노바 코리아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그 회사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 돼요.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도연 씨 눈빛에서 확신을 봤어요. 반드시 다시 일어나실 거예요. 지연님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저를 믿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만약 제가 갚지 못하면 갚지 못할 리 없어요. 테크노바만 봐도 그렇잖아요. 도연 씨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녀의 믿음이 저에게는 그 어떤 담보보다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이자는 필요 없어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든 들어드릴게요. 앞으로 저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연님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 전체를 믿어주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철수를 만나 30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의 놀란 표정이 지금도 생생해요. 도연아, 이 돈 어디서 구했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 사이는 깨끗하게 정리된 거죠? 철수는 돈을 받고 나서야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한 기분이었거든요.
진실을 말한 지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테크노바 코리아에 함께 투자했던 옛 동업자 박철수가 갑자기 연락을 해온 거예요. 도연아, 만나자. 급한 일 있어. 철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다급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만나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약속 장소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철수를 만났는데 그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연아, 나 큰일 났어. 다른 사업에서 큰 손실을 봤거든. 급하게 돈이 필요해. 철수는 다른 투자에서 50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메우기 위해 테크노바 지분을 팔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공동으로 투자한 거라서 내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계약상 공동 투자자 중 한 명이 지분을 처분하려면 다른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철수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동의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이의 다른 빚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사실 예전에 사업을 할 때 철수에게 30억 원을 빌린 적이 있었어요. 서로 친한 사이라서 정식 계약서 없이 구두로 약속했던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증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네가 지금 가진 게 없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테크노바 지분은 있잖아. 그걸로 빚을 갚든지 아니면 내가 지분을 팔 수 있게 해주든지 선택해.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어요. 테크노바 지분을 지금 팔면 미래에 더 큰 수익을 포기하는 거였고 안 팔면 당장 30억 원의 빚을 갚아야 했거든요. 그날 밤 지연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30억이면 정말 큰 금액이네요. 네. 지금 제 상황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에요. 고민에 빠진 저를 보며 지연님이 갑자기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라고요? 30억 원, 제가 빌려드릴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위기를 넘긴 후 저는 지연님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제게 보여준 믿음과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요. 지연님, 시간 되실 때 식사 한번 하시겠어요? 현장에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물론이죠. 언제가 좋으세요? 오늘 저녁은 어떠세요? 제가 제대로 된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요. 처음으로 제가 지연님을 초대하는 자리였어요. 그동안은 항상 그녀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거든요. 강남의 조용한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현장 일로 번 돈을 모아서 마련한 자리였어요.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제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와, 여기 분위기 좋네요. 지연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평소에 다니는 곳에 비하면 소박한 곳이었을 텐데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모셨어요. 식사를 하면서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지연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도연 씨가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아니에요. 단순히 일자리나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연님을 만나면서 제가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도 다시 꿈꿀 수 있게 되었고요. 지연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도연 씨, 저는 당신이 궁금합니다. 함께 식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연인으로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제 고백에 지연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하는 후회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도연 씨가 궁금해요. 드디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연 씨의 강인함과 진정성에 마음이 끌렸어요. 정말요? 네. 특히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오랜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시작해볼까요? 천천히 조금씩요. 네, 그렇게 해요. 지연님의 대답에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테크노바 코리아의 가치는 계속 상승해서 1,000억 원을 넘어섰고 제 지분만으로도 150억 원이 넘는 가치가 되었어요.
드디어 회사 지분 일부를 현금화할 때가 왔습니다. 지연님과 함께 증권사에 가서 절차를 밟았어요. 도연 씨, 이제 정말 큰 부자가 되셨네요. 지연님이 축하해 주었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지연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서 저는 그동안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예전에 돈이 많을 때는 가족을 잃었어요. 아내는 제가 아니라 제 돈을 사랑했던 거였고, 아이들과도 점점 멀어졌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거든요. 지연님이 조용히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되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그리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요. 그래서 제가 만난 도연 씨가 그렇게 특별했던 거구나. 지연님을 만나면서 저는 다시 사랑을 배웠어요. 조건 없는 사랑, 믿음을 바탕으로 한 사랑을요. 저는 지연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걸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도연 씨, 지연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주시겠어요? 이번에는 정말로요. 네, 함께해요. 그날 저녁 한강변에서 바라본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붉은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면서 온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돈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지연님의 질문에 저는 이미 계획이 있었어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노숙자들을 위한 임시 거처도 만들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함께 도울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아이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는 당당하게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연님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도연 씨라면 분명히 좋은 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연님,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도연 씨.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진정한 부자로서,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희망, 그리고 진정한 사랑. 여러분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테니까요. 그리고 그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세요. 저처럼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건 제가 3년 전에 비밀리에 투자한 스타트업이었거든요. 아, 그 회사를요? 네. 최근 들어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AI 반도체 회사예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그 회사의 초기 투자자 중 한 명이 도연 씨더라고요. 지연님이 태블릿을 꺼내서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테크노바 코리아의 주식가치 변동 그래프가 나와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보다 몇 배나 오른 상태였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500억 원 정도예요. 도연 씨 지분이 15%라면 계산이 빠른 지연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맞아요. 제 지분은 대략 75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어요. 왜 이런 사실을 숨기셨어요? 이 정도면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지연님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계속 숨겨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미경이 모르게 하려고 그랬어요. 결국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피하려고 일부러 가난한 척했던 거예요. 이 투자는 개인 명의가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했었거든요. 지연님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 돈이 있으면서 왜 노숙을 하셨어요? 왜 이런 힘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미경이 제 모든 동향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숨긴 재산이 있다는 걸 알면 법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완전히 이혼이 성사된 후에 다시 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지연님에게 그동안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었어요. 미경이 욕심을 부려 제 재산을 노릴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안전한 곳에 숨겨둔 거였죠.
그럼 지금도 연기하고 계신 거예요? 연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모든 경험이 제게는 진짜거든요. 노숙도 현장 일도 그리고 당신을 만난 것도요. 제 마지막 말에 지연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